누구나 평생에 한 번 오르고 싶어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 여느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우리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혹독한 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들과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삶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태고의 자연이 숨쉬는 이곳은 하늘과 바람의 땅 백두산입니다. 혹독한 눈보라는 그칠 줄 모릅니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삭풍은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세상을 삼킬 듯한 눈보라와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에 한치 앞을 보기도 힘들고 입김마저 쩍쩍 얼어붙습니다.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동장군의 기세에 웅장하던 장백 폭포도 거대한 고도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두산 개울물이 얼지 않는 건 한겨울에도 섭씨 83도의 뜨거운 기물 뿜어내는 온천물 덕분입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들어내는 상극의 풍경은 백두산이 아직도 살아있는 활화산임을 실감케 합니다. 아무도 선뜻 오를 엄두를 못 내는 겨울 백두산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칠순의 사진작가 안승일. 네. 그는 지난 20년간 오로지 백두산만을 찍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산에 오른 횟수만도 1000번이 넘습니다. 이미 천지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20억 톤이나 되는 물이 이렇게 얼어붙다니 그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딜레동에서 우린 줄 아냐 그거? 쇠야 이거. 자, 저쪽 같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먼저 텐트부터 칩니다. 천지 일출이나 일몰을 찍으려면은요 요런 데 앉아서 저기 기다려야 돼요. 날이 아주 나쁘고 못 움직여요. 딱 안에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부터는 순전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120번 모습을 바꾼다는 변덕스런 천지. 백두산은 웬만해선 제 모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산이 어떤 표정을 나한테 보여줄까, 또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기대. 물론 뭐 기대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펄렁펄렁펄렁 이 바람 소리하고 뭐 음악 소리하고 하늘이 허락하는 한 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한의 추위도
길고 긴 겨울밤도 즐겁기만 합니다. 텐트를 친 지 3일째. 안승일은 점점 눈사람이 되어갑니다. 망부석처럼 앉아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 천지가 얼어 들어가면서 거북이 등처럼 저런 선이 생기는 거 요걸 좀 찍으려고 그래요 내가. 천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얼어가면서 요거 조금 있어서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덮여버리면은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드디어 그가 셔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천지는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베풀어줍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새벽에서 황혼까지 변화무쌍한 백두산 천지는 그에게 수많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에 뭐 그렇게 찍을 게 많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천지를 둘러싼 16봉우리와 시시각각 변하는 백두산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델이자 애인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봄 되면은 7m, 8m 정도로 얼음이 두꺼워지는데 초겨울에 이렇게 살살 얼어 들어올 때 그때도 감정이 아주 묘하고 좋아요. 오로지 사진 한 장을 담기 위해 얼음집을 짓고 눈구덩이 속에서 동면하는 곰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백두산에서의 20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천지가 흰눈에 덮이고 백두산의 겨울도 점점 깊어갑니다. 겨우내 천지에서 해발 1700m까지는 생명이 거의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생명은 수목 한계선에 보초를 서듯이 늘어서 있는 사슬의 나무. 녀석들은 아예 옆으로 드러눕거나 가지를 이리저리 뒤틀며 기기묘묘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칼바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이죠. 나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소리 들리십니까? 천리수해. 나무의 바다라고 불리는 백두산 숲은 물을 유지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며 동아시아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백두산 숲속은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식물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흰 눈꽃을 훈장처럼 얹고 있는 울창한 침엽수림대는 겨울 왕국 백두산의 위용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나무들은 옹이마다 생명의 자취를 새겨놓고 열매들은 흰 눈 속에서 더 붉고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숲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났습니다. 붉은 여우의 변종인 은여우 한 마리. 녀석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무 둥걸 밑에 녀석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겨울 숲속에서 이 여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굶주림에 지친 녀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관광객들의 택시가 도착하자 어디서 왔는지 순식간에 수십 마리가 몰려듭니다. 이젠 아예 서로 먹겠다고 싸움까지 벌입니다. 이 은여우들은 사육하다가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상대와 산장을 중심으로 최근 여우 무리가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不害怕，这经常在这边，要拿东西喂东西给它吃。人家来了，他还很高兴，很欢迎。每次车停了，他都会围过来。这个狐狸是家养的还是？不是啊，是野生的，野生的。野生的，全部都是野生的。 백두산 관광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본능을 잃고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여우들의 모습이 왠지 안쓰럽고 서글퍼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여우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백두산의 계절은 다른 곳과는 구분법이 다릅니다. 8달 동안 이어지는 겨울 동결기와 나머지 계절을 묶은 4달의 해빙기, 크게 2계절로 나뉩니다. 길고 긴 동결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오면 생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종족을 번식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겨울 채비까지 마치기 위해 산 전체가 분주해집니다. 백두산 산마루는
울긋불긋한 양탄자를 깐 듯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백두산 남쪽 능선은 최근 중국이 북한 땅을 일부 임대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아직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처녀지입니다. 자, 출발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안승일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쨍한 천지를 만날 수 있는 날은 1년 중 3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백두산이 제대로 이름값을 합니다. 수면이 마치 광을 낸 거울처럼 파란 하늘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죠. 우리가 저 밑에서 사진 찍는다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있으면은 여기 내일 이 자리에 또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 데서 보니까 저게 작아 보이지 하나에 1m, 2m씩 되는 돌이에요. 저게 이 낙석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앞에 돌들도 이거 어느 때 헐어질지 몰라. 천지 주변 절벽들은 용암 화산재와 부석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약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천지는 제대로 된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쨍하고 해맑던 천지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 봉우리들이 일제히 구름옷을 입었다 벗었다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봉우리 중 우두머리인 장군봉도 구름모자를 썼습니다. 장군봉이 또 우리 민족이 최고봉이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건 관광을 하건 등산을 하건 장군봉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는 중국 쪽입니다. 그것도 잘 펴고 안승일이 20년 동안 백두산만을 찍게 된 이유도 바로 장군봉 때문입니다. 무서워. 통일 후에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얘기거리를 서로 같이 그래 맞다, 그래 맞다고 할 수 있는 거가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백두산이에요. 봉우리에서 봉우리 사이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험한 절벽에 사는 백두산 바위 종달입니다. 녀석은 바위 틈과 풀포기 사이를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먹이 활동에 열중입니다. 동자가 스님을 기다리다가 뭐 죽은 자리에서 핀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름꽃이에요. 여름꽃인데 초가을까지 있어 이게. 해발 고도 2000m의 고산지대에는 120종이 넘는 꽃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천상의 화원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만 꽃들은 저마다 치열한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풍과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키를 낮추고 덩치를 줄이고 몸을 눕힙니다. 잎이 소나무를 닮아서 가설성이라고 잎이 잎. 솔잎 닮았잖아. 천지 주변에선 거대한 야생화 군락지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꽃들은 이렇게 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해가며 또 다른 부활의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다른 식물들은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살아남는 생명들이 모두 약하고 여린 꽃들이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대견합니다. 안개가 껴주니까 꽃동네가 한결 더 풍요롭고 아주 화사해 보이네. 하나 더. 어이치. 안승일 작가는 이미 야생화 사진집을 여러 권 펴냈지만 아직도 나설 때마다 새로운 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사연도 가지각색인 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백두산이 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아주 높은 고산에 이 넓은 평원이 완전히 꽃으로 덮여 있는 데는 한국에서는 보기, 이 남쪽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풍경이에요. 백두산 골짜기의 개울가도 봄맞이 채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삼도백화 강가에서 운 좋게도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무려 30여 마리의 호사비 오리가 무리를 지어 찾아온 것입니다. 백두산에서도 이렇게 많은 호사비 오리가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는데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위장막을 설치하고 지켜봤습니다. 호사비 오리는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시베리아의 시오테알린과 백두산 계곡 일대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3,000마리도 되지 않고요. 백두산에서 있는 개가 200마리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번식해서 이런데 아주 귀중한 이런 지금 보호동물입니다. 번식기가 다가오면 호사비 오리 부부는 늘 함께 다닙니다. 황갈색 머리의 암놈은 여름이 되면 무늬가 옅어지는 반면 수컷은 윤택이 흐르는 검은 머리와 몸통에 물고기 비늘 무늬가 선명합니다. 이 비늘 무늬가 백두산 호랑이 줄무늬를 닮았다 해서 호사비오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겨울철엔 우리나라의 북한강에서도 볼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사비오리가 백두산을 번식지로 선택한 이유는 우거진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벽에 둥지를 트는 비오리와 달리 주로 느릅나무나 피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 구멍에서 번식합니다. 새끼를 키우는 것은 암컷의 몫이죠. 독립을 위한 혹독한 생존 훈련으로 호사비오리 가족의 여름은 짧기만 합니다. 백두산 숲속 해발 1000m 일대의 숲은 약용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로 같은 원시림 속 발이 푹푹 빠지는 이끼의 숲과 빽빽한 나뭇가지들을 헤쳐가다 보면 나무 등걸마다 숨어있는 백두산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두산에는 800여 종의 약용식물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산삼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 들이는 정성부터가 남다릅니다. 백두산 신만이들에게는 오래부터 전해오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사실님 오늘 여기 내 성의껏 가족을 했지만은 좀 가족에게 좀 부족한데 좀 부족하더라도 성의껏 맛을 드시고 오늘 삼켜러 왔는데 좀 비선하게 그건 좀 금주고 그 케이크 하나 안겨주시오. 암탉 대신 수탉을 쓰고 절도 3번을 올리며 모든 음식은 3개씩 준비합니다. 고사에 올리는 모든 제물은 짝을 맞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사 지내는 장소도 산삼이 많이 자라는 나무 밑이어야 합니다. 주로 홍송, 분비, 참나무, 벚나무 이런 데 선기가 사미가 양수가 더 곱고 형태가 좋죠. 숲을 누빈 지 한나절 남짓, 신만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방초 있어요 여기에. 산삼이 방초라고 이거 이제 가서 확인해서 아침에 오기 이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씨가 달리지 않았어요. 이제. 산삼을 발견하면 우선 주변 4방향에 말뚝을 세우고 붉은색 천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매잖아야 돼. 붉은 천을 매놔야 되죠. 산삼을 어린아이로 생각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삼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캐내는 것은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행여 잔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나뭇가지로 살살 긁어내고 입으로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캐냅니다. 여기 40년 돼요. 7년 만에 나올 것도 있고 무슨 10년 만에 나올 때도 있고 자다가 올해 명년 안 나오고 10년 동안이나 7년 동안 자다가 다시 나오죠. 다시 이건 연도수를 계산하자면 계산하기도 바쁘죠 그런 거는. 사람들은 기온 변화가 극심한 백두산에서 최고의 약초가 난다고 믿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식물들이 땅의 좋은 기운과 양분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때문이죠. 신만이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두터운 이끼를 벗겨 2중 3중으로 싸고 산삼이 도망가지 못하게 붉은 천으로 단단히 매줍니다. 백두산 야생 산삼은 신의 약재라 불리우며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산림이 산삼의 보고이자 수목 생장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화산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름치마 모양의 압록 대협곡에는 수없이 반복된 화산 폭발의 흔적이 생생히 새겨져 있고 용암 분출과 함께 휩쓸려 온 나무들은 탄화목으로 남았습니다. 백두란 말도 산의 정상을 덮고 있는 흰색의 부석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가스가 많고 폭발력이 큰 화산 분출 때 생겨난 부석은 기공이 많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닙니다. 백두산의 화산 안반을 통해 스며들고 솟아나는 물들은 산비탈의 각 사면을 타고 흐르며 동아시아를 적시는 주요 하천의 근원이 됩니다. 남쪽 경사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압록강이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들고 북동쪽 기슭의 물줄기들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며 두만강으로 흘러 동해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북쪽 기슭을 흐르는 물줄기들은 대륙으로 흘러들어 숭화강의 젖줄이 되죠. 압록 대협곡을 지나온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남쪽으로 흐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줄기인 압록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삼지연군과 나란히 접경을 이루며 내달립니다. 강폭이 겨우 2-3m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야, 가고 싶다. 건너가고 싶다. 20년을 기다렸어. 20년 여기 내가 건너가려고. 그래도 아직 못 가네. 아유, 돌 하나만 던지면 건너갈 길을. 지금이라도 뭐 가서 그냥 쑥 가면. 더 있다가 무슨 올라가자. 물줄기가 제법 강의 모양새를 갖춘 곳. 강 건너에 하나둘 사람 사는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빨래하는 모습이며 할머니의 물 깃는 모습이 옛 고향 풍경처럼 정겹습니다. 분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이 낯선지 잔뜩 경계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천지 수면까지 가까이 내려가 봤습니다.
언제나 깊고 넓은 품을 활짝 열고 있는 천지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백두산의 모든 생명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는 젖줄이 되기도 하죠. 해발 고도 2189m, 최대 수심 384m인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산정호수입니다. 물결이 파도치는 천지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문제로 최근 천지 수면 관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천지 수면. 이제는 북한 경비정만이 한가롭게 떠 있습니다. 천지 둘레가 15km, 직경이 5km이니 느린 걸음으로도 한두 시간이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지 못하고 그저 천지물 한 사발을 들이킬 뿐입니다. 눈물 맛이네, 눈물 맛. 짠 눈물 맛이. 천지물처럼 하나가 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현재 백두산에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북쪽과 서쪽, 남쪽 사면은 중국 쪽에서 오를 수 있지만 장군봉을 끼고 있는 동쪽 사면의 길은 북한 땅 삼지연을 거쳐야 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 2년 동안 단절했던 백두산 관광을 중국인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제작진은 연변 조선족 관광객의 도움을 받아 북녘 땅 백두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완만한 중국 쪽 능선에 비해 북한 쪽 능선은 경사가 가파른 게 특징입니다. 이동 수단도 이색적입니다. 一会儿我们好好享受一下吧。这个缆车是1989年，这个我们在朝鲜国起第。 백두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2km 구간은 지상 궤도식 sak도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기를 연료로 하는 기차죠.
그런데 기세 좋게 산을 오르던 기차가 뚝 멈춰버립니다. 정전이 됐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관광객들은 철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한답니다. 우리에겐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천지까지는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천지로 내려가는 길 역시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아, 이거 무서우면 내 관물. 떨어지면 먼저 떨어진다 하면 다 사람 한다. 就是掉我俩掉下去，你怕啥的？走，我们关门。你给我拍一张吧，这后边有。 천지에는 중국 관광객들 말고도 접촉이 제한됐던 북한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혁명의 성지다 보니 백두산 관광은 비교적 자유로운 모양입니다. 안녕. 삼층에 찍었다니까. 찍으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백두산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이른바 혁명의 성지 탐방입니다. 이 바구물은 우리 어머님께서 몸소 만드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 물을 기르다 수령님의 직사 보상도 해드리시고 또 우리 장군님께서도 이 물을 마시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1992년 8월 13일에 오셔서 이 물을 마셔보시고 50년 전에 마셔보고 지금이 처음인데 그 맛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쫑한 게 참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운의 복장은 유격대원 복장입니다. 지난날 항일 유격대원들의 숙소였던 귀틀집도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 미룡이 운폐된 미룡이다 보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것에 사령부 직속 서부대 성원들과 격리중대만 있게 하셨습니다. 1937년 7월 이 대원실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모두 다 공부하자 지식은 황금보다 유력하다는 조보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처럼 흘러내리는 리명수 폭포와 짙게 물들어가는 단풍은 짧디 짧았던 북녘 백두산 여행을 더욱 아쉽게 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백두산 산마루에는 짐승이든 풀이든 덩치 큰 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땅에 납작 엎드려 있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작은 생명들의 세상이죠. 강풍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백두산 메뚜기들은 아예 날개를 태화시켜버렸습니다. 암놈은 수컷을 등에 들쳐업고 가을 들판을 기어다닙니다. 야생 들쭉은 작고 탱글탱글한 열매 속에
자신의 영양분을 더욱 달고 새콤하게 응축시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산사람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두산에 청춘을 바친 사진작가는 어느새 백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라온다 해. 날마다 뜨는 해인데 볼 때마다 기분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해야 일출을 찍자고 올라온 게 아니고 장군봉을 보자고, 조선 땅을 보자고, 우리 땅을 보자고 올라온 그런 날이 더 많지.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반갑고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백두산이 내 스승이에요. 선생을 넘어선 스승님이에요. 숲속 나무와 나무 사이로, 구름과 구름 사이로, 광활한 벌판과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온 백두산. 백두산은 이제 우리의 꿈과 미래를 함께 나눌 또 다른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